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지역화폐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올해 지역화폐 발행이 가장 많았던 대구 경북도 일부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있지만 지급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사용처에 대한 혼란은 꾸준히 지적받아 왔는데요. 국정감사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던 지역화폐, 대구 경북은 어떤지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화서 경한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도권에서 시작된 지역화폐 논란,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들이 많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이유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9월이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라고 했는데요. 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역화폐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낸 게 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은 지역화폐가 역외 소비 지출을 차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 경제 효과는 사실 인접 지역에서는 크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지역화폐가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요점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는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또 그 지역의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오히려 크게 이바지를 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한마디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 보고서에 대해서 참 얼빠진 국책기관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지난 그 19일이었죠. 국정감사에서도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네. 국정감사에 이날 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 지사는 연구 내용 자체가 엉터리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연구원들이 객관적 사실을 전해야 되는데 정작 그 객관적 사실이 아닌 지역화폐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단정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그 자기의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날 그 조세재정연구원의 그 송경호 부연구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송경호 부연구원은 단정적 표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세 재정에 대한 직관적인 전달을 목표로 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전체 보고서 중에서 이제 전체 보고서에 약 80개 정도의 그 내용이 있는데 네. 이 중에 8페이지 정도로 줄이는 과정에서 좀 오해가 발생한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논쟁이 된 게 이제 지역화폐 매출 총량에 대한 것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지역화폐를 발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그 매출 총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특정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는 오히려 그 다양한 그 손실 비용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는 그 지역화폐는 대형 유통기업으로부터 매출을 소상공인에게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오히려 도는 정책이다. 결국 매출 총량을 운운하는 것은 좀 조건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정책의 목적에 맞는 실효성을 따질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단순히 경제적 실효성을 따질 것이냐 이런 논쟁으로 또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정책적 견해냐, 아니면은 또 그 정치적 견해냐 이렇게 또 새로운 접근으로 또 지금 확대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지역화폐를 두고 현금성 복지가 아니냐, 지자체장 치적삭기다 이런 날카로운 비난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그렇죠. 얘기하신 대로 이제 비난 플러스 논란 다 포함해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얘기하면 네. 먼저 얘기하신 대로 지자체장의 그야말로 단체장의 치적이다. 그 왜냐? 세금으로 본인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지역화폐가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지역화폐 같으면은 그걸 10% 할인을 받으면 45만 원을 충전을 하고 실제로 50만 원에 해당하는 네. 지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5만 원은 누구 돈인가요? 세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그 비난이 되는 거죠. 아니 본인 돈도 아니고 결국은 세금인데 내 세금 가지고 본인이 선심 쓰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있는 것이고 그러나 또 이제 이러한 논란에도 또 한편으로는 사실 근래 이렇게 와 보면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겪어 보면 사실은 이제 이런 지역 화폐가 지역에 특히 어려운 중소 이 자영업자들,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다소나마 기여를 한 건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그건 뭐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논란 플러스 비난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동안 이제 복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동안은 우리가 세금으로 주로 해왔던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뭐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연금 그리고 65세 이상의 이 고령자들에게 기초연금 네. 이런 것들 그야말로 취약계층의 현금성으로 지원하는 것 소위 말해서 이제 선별복지였죠. 이거였는데 네. 이런 지역화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사용 가능하니까 그야말로 누구도 사용 가능한 그야말로 보편복지로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나라 세금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많이 펑펑 써도 되느냐. 근데 그걸 또 조금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이 OECD 국가에 비해서 이런 현금성 지원이 우리 한 42%, OECD는 한 60% 정도 되는데 적습니다. 적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 자체도 OECD 국가의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것도 전체로 좀 감안을 하면서 비난을 하거나 논란을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현재로선 발행의 규모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럼 이미 많이 발행이 돼 놓고 이 시점에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뭔가요? 예, 실질적으로 그 지역화폐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난 2019년 12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코로나19가 이미 발생하기 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역화폐 경제 효과를 연도별로 살펴본 게 있는데 여기서도 지역사랑 상품권에 관 발행은 2년 사이에 무려 6배 이상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지난 2년 동안 발행액을 전체적인 발행액을 살펴보더라도 3배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문제점은 앞서 기화수 교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 사용하는 곳을 어디로 해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가맹점 지정을 어디에 할 것이냐, 소상공인만 할 것이냐 아니면 대형 마트에도 같이 포함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할인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할인율을 10% 해주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7%, 5%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각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방식을 잘 살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정책적 평가와 또 실효성도 제대로 또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지역화폐를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일단 짚어봤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지역화폐 발행액이 가장 많은 지역, 또 우리 지역 경북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경북이 지금 올해 현재 기준으로는 경상북도가 23개 기초지자체가 있습니다. 네. 23개 기초지자체 전부 다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경상북도의 23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7개만 네. 7개 지자체만 이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데 비해서 올해 전 지역이 다 발행을 했고 네. 금액적으로 보면은 전부 합해서 7,800억 정도입니다. 7,480억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연도별로 어떻게 늘었냐면은 2018년도 1,200억 정도였어요. 전부 다 해서. 네. 했는데 2019년 작년에 2배 올라서 2,400억. 그리고 올해 이제 2020년 기준으로 7,480억. 거의 뭐 배 이상 기하급수로 늘어난 것이죠.
또 시군별로 보면 가장 많은 곳은 포항시입니다. 포항시가 뭐 4천억 정도인데 이건 또 한편으로 보면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가장 제1도시잖아요. 인구도 한 50만 제일 많고 하니 뭐 이럴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근데 뭐 어쨌든 통계들을 조금 나열을 하면 김천시가 한 400억 정도 되고 이제 우리 북부 지역에 이제 안동시와 의성을 보면 이제 각각 한 200억 정도씩 네. 이렇게 발행을 했는데 가장 적은 곳도 뭐 군위군 같은 경우도 20억, 영양군 같은 경우도 18억. 작은 돈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 지자체의 예산 상황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작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상황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야말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또 활용도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비난보다는 일단은 좀 먼저 객관적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경북에 더불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도 늦게 지역화폐 발행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조기 소진된 상황입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발행액을 더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구시 같은 경우는 좀 가장 늦게 뛰어든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올해 6월 달에 이제 대구 사랑 그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대구 네. 행복페이라고 해서 앱 기반 선불 카드 형태로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발행한 금액은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원인데 10월 초에 전액 소진이 다 됐습니다. 누적 카드 발급 건수도 약 28만 8천여 건이나 됐는데요. 네. 이렇게 전액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 발행한 금액의 3배가 넘는 1조 원 정도를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청송군이 250억 정도를 내년에 발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청송군은 청송사랑 화폐죠. 청송사랑 화폐를 250억 원을 발행을 하는데 이 중에서 180억 원 정도는 10%를 할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송군은 더욱이 이제 150억 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50억 원에 대한 제작 비용 12억 원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0억 원을 10% 할인을 하고 또 평상시에는 5% 그리고 명절이라든지 추석이나 설이라든지 이런 명절을 앞두고는 10% 할인을 하는 등 상당한 많은 혜택도 주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모두 소진이 된 대구 같은 경우에 어디에 얼마나 사용됐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실효성을 따져보기 위한 좀 근거 자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얘기하셨듯이 이제 대구 행복페이 이제 3천억 발행이 됐는데 3천억을 발행을 했으면 그 3천억에 해당하는 지역페이를 얼마나 이용했느냐 금액 대비 이율이 나오겠죠. 네. 이용률이. 이용률이 지난 6월달에 40%대에서 7월달에 80%대로 올라갔고 8월달에 이미 90%가 넘었어요. 그럼 곧 소진이라는 것인데 네. 이 이용률만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보면 주로 어디를 이용했냐면 동네 음식점, 네. 그다음에 슈퍼마켓, 그다음에 동네 병의원, 그다음 학원 이런 곳에 쭉 수치별로 보면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대부분 다 우리 주변의 생활 민생과 관련된 곳이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나름 효과는 거두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은 이제 지금 이제 몇 개월 안 됐잖아요. 이제 내년에 예를 들어서 발행해서 쭉 분석을 해보면 어느 업종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이용 빈도까지도 이제 체크를 좀 해보면 주로 어디를 이용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보고 내년에는 이제 이 사업적으로 할인율을 좀 달리 적용해 준다든지 뭔가 좀 묘안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렇게 소지비를 촉진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주에서는 지역화폐 발행을 중단했다가 재유통했고 최근 경주페이를 두고 실패했다는 평가도 내려졌는데요. 또 구입 상한액을 조정하는 데 유동적인 정책으로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을 때 그 지역화폐를 어떤 명목으로 지급을 하느냐를 두고 또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그 청송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공무원들에게 임금의 10%를 이제 주기로 했다가 결국은 이게 법적 논란이 일면서 철회를 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에게 임금 대신 10%를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무원 그 보수 규정이 있는데요. 공무원 보수 규정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여기서 또 요구불 예금이라는 것은 그 예금주가 언제든지 그 지급을 요구할 경우는 지급을 할 수 있는 현금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영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를 발행을 했다가 그 중단했다가 다시 발행을 했는데 영주에서는 이 지역화폐를 사서 상품권 깡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지역화폐를 사서 상품권 깡을 하는 경우는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여러 번 발생을 했었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추석 전 2주간 그 발행을 잠시 중지를 했다가 다시 발행을 했고요. 또 그 경주 같은 경우에는 경주에는 그 경주 시민 7명 중에 1명이 그 경주 지역 화폐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그 지역 화폐를 사용을 했을 경우 100만 원까지 최대 그 10%를 그 캐시백을 주겠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사용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늘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그 줄어들게 된 것이죠. 예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오는 21일부터 사용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화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당초에 그 100만 원까지 사용했을 때는 10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30만 원까지만 사용을 하게 되니까 3만 원의 혜택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논란이 이제 계속 말바꾸기 논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경주시 입장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예, 저 경주페이가 지난 6월 15일 발행 이래로 현재까지 총 340억 원 충전되었고요. 그 중에 310억 원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가면은 앞으로 저희들이 예상한 그 예산이 일부 소진될 우려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적게 그렇게 올해 이렇게 경주페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경주시 관계자 발언 잠시 들어봤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는 지역의 경제적인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묘안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그 사례를 좀 보면 사실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명확하게 어느 지자체가 발행한 지역화폐는 이 정도면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성공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뭐 아직까지 어쨌든 다 시도라고 봐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산에서 발행한 동백전. 네. 동백전의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하면 이제 캐시백 포인트를 주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더 사용하게끔 유도하려고. 근데 이 포인트를 줄이니까 또 이용빈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뭐 또 이제 다른 묘안으로 보면, 그럼 차라리 이제 마일리지로 적립을 또 좀 해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잠시 아까 언급했듯이 이걸 이제 업종별로 좀 차등을 좀 해주면 어떨까? 정말 어려운 거 전통시장.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소자영업, 그야말로 영세자영업이죠. 그야말로 골목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데는 좀 더 많은 혜택이 좀 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뭐 편의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곳들은 조금 또 조정을 하는 이런 그 적절한 또 이 방안을 좀 가미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실효성 논란에 대한 두 분 최종 의견 간단하게 덧붙여 주시죠. 조 기자께서 먼저. 네,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얘기할 때 보통 이미 그 지역화폐가 아닌 온누리 상품권도 지금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미 온누리 상품권이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굳이 지역화폐까지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하느냐 또는 지역화폐를 만들었더니 결국은 학원가로만 다 흘러가더라. 아이들 학원 그 결제하는데 그 지역화폐로만 결제를 하더라. 이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지역화폐는 지역
있는 돈을 여기로 유출시키지 않고 지역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한다면은 더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저는 뭐 어쨌든 그 공익적 효과, 지역의 경제 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어쨌든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시간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